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올해로 10주년. 자다 가도 벌떡, 학교에서도 노심초사. 이렇게 몸살에 왔는데 이번에는 상상도 못할 더 큰 놈이 온다고? 안녕하세요. 와이즈맨 다니엘입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를 낸 동일본 대지진. 올해로 10주년이 되었습니다. 규모 9.0. 너무 강력했던 나머지 지구를 축에서 벗어나게 할 정도였어요. 당시 지진으로 18,000명이 사망했고 피난민이 33만 명 발생했습니다. 마을 하나는 하루아침에 지도에서 사라지기도 했고요. 당시 큰 타격을 입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방사능이 다량 누출됐었죠. 10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지역은 그대로. 정상 상태로 복구하기까지 40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도 일본은 굵직한 대지진을 수차례 겪었어요. 우선 1923년 일어난 관동 대지진, 간토, 시즈오카, 야마나시 지방 등에서 일어났고 사망자와 행방불명된 사람을 합치면 40만 명이 넘으며 12만 채의 가구가 무너졌습니다. 사상자와 행방불명자는 동일본 대지진의 6배가 넘을 정도. 지진 이틀 후 도쿄의 기온은 46도까지 올랐고 화재 때문에 4만 명이 사망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도 있었는데 정부 차원에서 내진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1995년에는 고베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고베시를 비롯해 간사이 남부지방을 강타해 사망자 6,000명, 이재민 20만 명을 만들었어요. 고베시는 갯벌 매립 도시여서 지반이 약합니다. 도시교외 주택은 주로 지진에 취약한 전통 가옥이어서 피해가 컸고요. 또한 고베시의 생명줄인 항만이 파괴돼 복구하는 데만 2년이 걸렸죠. 비교적 최근 작년만 해도 가옥이 심하게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 4 이상의 지진이 45회 일어났고 최근 30년 새해에는 진도 7이 넘는 대지진이 2차례나 있었어요. 앞서 말했듯이 올해로 동일본 지진이 일어난 지 10주년이 됐지만 일본 사회에는 또 다른 지진 공포에 떨고 있어요. 바로 수도 지카 지진. 도쿄나 오사카 등 수도권의 얕은 지하에서 발생하는 강진을 뜻하는데요. 수만 명의 사망자는 물론 1,000조 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요.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도쿄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라 경제가 돌아가요. 도쿄권 경제가 한국 전체 경제 규모보다 클 정도. 그래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도심 지진을 미리 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일본 정부 지진조사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30년 이내에 수도 지카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70%. 지진 피해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건 바로 화재. 일본 드라마 보면 도심 속 이자카야 같은 식당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도쿄는 밀집도가 매우 높은 편이라 2,00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날 것이라고 일본 정부는 예상하고 있죠.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기는 해서 지진으로 단순히 건물이 붕괴되기보다는 전기, 가스관 같은 인프라의 폭발로 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크다고 보고 있어요. 시뮬레이션상 사망자만 23,000여 명, 부상자까지 합치면
15만 명에 육박한다는 건데요. 실제로도 지진으로 발생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화재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 학회와 사회도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고 있죠. ですから一番最悪の場合ですので、それをちゃんと考慮して、それに備えるっていうのが大事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그럼 일본은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 일단 일본을 열도라 부르기도 하죠. 일본 땅이 있는 곳 자체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 환태평양 조산대란 말 들어봤을 거예요. 화산 분출이나 지각이 올라오면서 생긴 지역을 말하는데, 이 지역 지하에서는 마그마가 만들어지면서 화산이 분출되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유. 일본에서 유난히 큰 지진이 자주 나는 이유는 일본이 4개의 지각 덩어리가 만나는 접전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판이라도 삐끗 움직이면 지진이 일어나기 쉽상. 이렇게 지진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일본 사람들 생활 속에 지진 대비가 녹아들 수밖에 없는데요. 첫째, 내진 설계. 일본인들은 기둥이 없거나 널찍한 건축물에 심한 공포감을 느낍니다. 평상시 습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둥이 많거나 내진 설계가 잘 된 건물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하죠. 일본 건축물의 내진 설계 비율은 85%, 공공 건축물 내진 설계 비율은 100%이고요. 둘째, 지진 대비 교육. 지진이 일산인 만큼 유치원 때부터 지진 대비 교육이 철저합니다. 직장에서도 헬멧이 곳곳에 비치돼 있고요. 지진으로 인해 정전이 날 것을 대비해서 일본인들은 항상 비상금으로 현금을 들고 다닌다고 하죠. 차에도 기름을 항상 가득 채워놓고 가정에 식량과 물을 쌓아놓기도 하고요. 쓰나미가 오면 어디로 퇴피해야 할지를 빨리 결정하기 위해 집의 해발 고도가 어느 정도인지 필수로 체크한다고 합니다. 아참, 그리고 지진의 세기를 나타낼 땐 규모 몇, 진도 몇 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규모? 진도? 두 개가 같은 거냐고요? 아니요. 이참에 설명 들어갑니다. 규모는 말 그대로 지진의 세기를 설명해요. 땅속에서 지진이 시작된 곳을 진원이라고 합니다. 이 진원에서 방출된 에너지를 측정해서 그 정도를 매긴 게 지진 규모예요. 0부터 10까지 소수점 한 자리까지 올라가며 에너지는 약 32배 증가해요. 지진 규모 10.0 이상은 아직 관측된 바가 없고 7.0 이상 정도라면 반경 160km 넘는 곳까지 파괴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진도. 규모가 지진이 일어난 지점의 절대적 힘을 측정한 것이라면 진도는 그 지점에서 먼냐 가깝냐에 따라 느껴지는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진도는 진원지 거리에 따라 약해질 수도 강해질 수도 있다는 것. 근데 일본에서 지진이 나면 애꿎은 사람들이 피해 보기도 합니다. 바로 제1한국인. 옛 관동 대지진 당시 혼란한 상황을 잠재우려고 일본 군부와 군국주의자들은 국민들의 보수적 감정을 이용합니다. 경찰이 나서 조선인들이 우몰에 독을 탄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죠. 이와 더불어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각지에 조직된 자경단이 무고한 조선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6천여 명의 조선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들이 자경단에 의해 살해당했죠.
大震災の時の虐殺事件は当時の政府によって隠されてしまってるんですね。ちゃんと調査もされていませんし、だから何人殺されたか、どこで殺されたか。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자연재해 속 혐한이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 동일본 대지진 직후 인터넷상에서는 시체에서 금품을 훔치는 조선이 있다는 류의 유언 비어가 만연했고요. 2016년 구마모토 지진 후에도 관동 지진 당시 퍼졌던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탄다, 폭동을 일으켰다 라는 괴소문이 SNS에 퍼졌어요. 동일본 대지진 이후 10년 새 일본 사이박 공간 속 인권 침해 건수는 3배 넘게 늘어났죠.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만든 땅 일본. 그러나 아무리 익숙해지려고 해도 지진이 두렵긴 한가 봅니다. 공공의 적을 만들고 혐한으로 위안을 삼으려고 하다니. 과연 일본은 30년 뒤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남탓만 하며 위안할지, 아니면 현명한 대비책을 준비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